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힘든 하루하루인데요. 자,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망 데일리 제가 2018년부터 그동안 계속 우리 증시의 일기장을 세우고 있으니까 옛날 것도 필요하시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저렇게 텔레그램에서 아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들어오시면요,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아태민 경제TV 검색하시고 아니면 유튜브에 더보기란에 주소창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이 나왔으면 참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하이닉스가 뜨니까 삼성전자가 지네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선도를 하면 하이닉스가 좀 뒤따르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그런 동반자 관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자, 보니까요. 목요일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6,636억이나 팔았네. 유가증권 시장 전체 순매도보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순매도가 더 많았다. 반면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큰 폭 순매수를 이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 유가증권 전체 순매도하면 지수가 빠지고 순매수하면 지수가 오르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지수 방향과 일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이다 하는 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많이 또 팔아버렸는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 수요일 외국인 삼성전자 순매도가 좀 확연히 줄어들어서 뭔가 변화가 있나 기대했는데 목요일날 완전히 그 변화의 기대를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렸고 특히 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때 더 컸다는 점에서 참 삼성전자는 참 답이 없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스로 이렇게 일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 이번 월요일이죠. 매일경제에서 인텔이 삼성 파운드리랑 우리 동맹을 맺어서 TSMC의 독주에 대항하자. 그래서 인텔 CEO가 이재용 회장 만나자. 이렇게 했다고 뉴스가 났는데 여기 이거는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흥미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정도로 뭔가 스스로 이제 반전의 기회를 잉태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신규 상장 얘기를 하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영향이 더 크다. 왜냐 기관 매매가 별로 없으니까 개인뿐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팔면 코스닥 지수가 쭉쭉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목요일 날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통 아침에 이렇게 순매도를 하는데 이렇게 순매도 규모가 이렇게 크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 좀 오후장에 돌았을 만한데 순매도 줄일 만한데 많이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에 반등도 미미해서 코스닥 시장도 1.4%나 하락해 버렸네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의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한다. 하루하루 똑딱똑딱 하니까 금요일은 외국인이 순매수해서 지수가 올라갈라나요? 기대를 해보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게 목요일은 투신도 순매수래. 특히 사모펀드가 순매도가 만만치 않아요. 사모펀드의 순매도는 신규 상장주 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신규 상장이 부담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사모펀드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에 한 군데에서 200억 이상 매도를 하면요.
원래 평상시에도 시장이 버겁습니다. 근데 어이구 뭐 신규 상장주 파는데 뭐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경험적으로 보면요. 근데 우리 목요일 날은 투신까지 팔다 보니까 더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규 상장분이 워낙 많아서 흥행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신규 상장된 CMS는요. 공모가가 3,000원, 3만 원인데 23,100원에 종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하회를 해버렸네요. 그만큼 신규 상장이 많은데 참 16일부터 신규 상장 럿인데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은 HNS 하이텍 한 종목인만 줄 알았더니 웨이빗이라는 종목도 상장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앞서 8월 21일부터 25일입니까? 26일입니까? 이 주간에 6일, 5일 동안 6개 종목이 상장돼서 그 후유증이 7거래일 중에 하락 종목 1000개 넘는 날이 6일이다 되었다. 지난 8월에. 그걸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 하락 종목이 1000개 넘는 게 6일은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나을 됐네요. 그리고 신규 상장이 있는 날은, 네, 대체로 큰 폭 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루미르만 빼고, 그럼 지난주 금요일 날 두 종목 상장됐을 때 1.6% 하락하고 하락 좀 1000개 넘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25일에도 웨이비스 HNS 하이텍 되면 역시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다음 주도 네 종목이나 상장이 되느냐. 원래 다음 주에 K뱅크도 상장되기로 돼 있었는데 상장 철회하는 바람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다음 주도 네 종목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기업 밸류 업도 좋지만 신규 상장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신규 상장이 되니까 한정된 자금으로 시장이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제 방송을 당국자가 들을 리는 없겠지만 들으신다면 신규 상장 좀 조절 좀 하세요. 고만 좀 하세요. 고만 좀. 그래서 이번 주도 내일 금요일도 힘들겠지만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거기다가 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다들 눈치 보기 할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이 더 부담스럽네요. 그럼 월말 11월 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테슬라가 개장 초반에 14% 지금 어떤지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지금 개장 초반 1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16% 올라가는데 그나마 이게 긍정적이다. 얼마나 긍정적일지는 긍정적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래 테슬라가 큰 폭 하락하는 것보다 큰 폭 상승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테슬라 이런 상승이 지금 신규 상장에 짓눌린 장세 뭔가 좀 활력화되기를 이거는 뭐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그리고 그 속에 제가 또 나스닥 상장주죠. 네. 캡티비전에 대해서 요즘 주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걱정이 많으셔서 뭐 좀 없습니까 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립니다. 결국 이 회사는 이미 나스닥 상장사가 미국의 사모펀드 게리 회장이 이 회사의 CEO로 취임을 지난 4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회사예요. 미국 경영진들이 경영하는 거라서 우리가 참 뭐 자세한 내막을 알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회사의 현황들을 쭉 파악하고 제품 특성도 알고 어쨌거나 과도기다. 미국 사람들 좀 늦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보면 우선 국내 프로젝트 마곡의 마이스 센터가 11월에 가동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648 스퀘어미터인데요. 1648 스퀘어미터면 상당히 크죠. 1 스퀘어미터 가로 세로 1m니까 그래서 규모가 100억짜리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곡 지역에 명소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시간 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좋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해외 프로젝트, 이건 후문입니다. 그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의 그 세계적 호텔 체인 H,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하모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계약을 하고 여기 연간 수억대 광고 수익을 확보했다. 이런 후문이 있어요. 근데 이 H 호텔은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연간 50억대의 광고 매출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스테디움, 그 스탠 크롱크라고 여러분이 쳐보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미국의 뭐 농구팀, 프로 뭐 풋볼팀 뭐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야구팀, 아스날도 이 사람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과 협업해서 스타디움에 미디어 파사드 영국 같은데, 여기는 스타디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 지역이고, 그 다음 스타디움 LA도 하고, 내년에 설치 들어간다. 그뿐만 아니고, 뭐 야구장 등등도 추가적으로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일단 내년만 보더라도 한 290억, 190억, 한 200억 정도 되겠군요. 일단 여기 얘기되는 것만. 그 다음에 여기 호텔 요거는 또 별도고요. 그 다음에 또 후문입니다. 이건 영국 소재 LED 회사를 인수 추진 중이다. NDA를 맺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NDA는 비밀 유지죠. 그래서 이 회사 연간 한 몇백억 매출의 영업이익률 한 20% 내외 나는, 이 정도면 뭐 우수한 회사라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거는 왜 필요하냐 한다면, 지글라스, 우리 캡티빈의 지글라스는 건물의 외관에 큰 대규모로 하는 곳이죠. 건물의 건자재에서 건물의 외관에 하는 건데, 실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아니고 소규모로 좀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거는 이 A사 제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거는 뭐랄까 기복이 없잖아요. 근데 이래 지글라스처럼 대규모는 이건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효율성 있겠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은 참 느립니다. 우리나라 같지가 않은데, 상반기 실적을 방영한 IR북이 10월 말 완료가 된다. 통상 이렇다네요. 그래서 11일부터 이제 월가에 증권계 이런 데 쭉 뿌린다. 캡티비전이란 회사가 있어요 하고,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배포한다 그러고, 애널리스트들도 그러면 이게 하면 한 12월경에는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도 나온다. 뭐 이런 미국은 이런 식인가 봐요. 이런 얘기들이 후문에 돌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이런 회사가 미국에서 나스닥 상장사가 시총이 지금 한 500억대 후반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도 시총 500억대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의 500억대 후반은 정말 코딱지만한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 1달러짜리가 10달러 가는 거는 금방이더라. 뭐 미국의 나스닥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식은, 특히 캡티비전 같은 주식은 뭐 우리가 20%, 30% 목표로 매매할 종목은 아니고요. 적어도 몇 배, 미국의 사모펀드가 한국 회사를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한 첫 사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보는데, 과연 이제 올해 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계속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기업에 대한 남다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애쓰니까, 늘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시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